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삼국 통일을 이루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통일신라는 무능한 관리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여기저기서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가 남동쪽에 치우쳐 있었던 신라는 갈수록 지방의 여러 호족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과거 백제 지방에서 변헌이 일어나 후백제를 세웠고 북쪽에서는 궁예가 등장해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한편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대대로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세력가였는데요. 궁예의 힘이 날로 강해지자 자신의 아들과 함께 궁예에게 찾아가서 궁예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룡의 아들은 훗날 큰 인물이 되는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은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능력도 뛰어나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주군이 궁예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궁예는 처음엔 나라를 잘 이끌었지만 갈수록 포악해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궁예는 관심법, 즉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최측근이나 가족들까지도 갑자기 죽여버렸기 때문에 왕건 역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능력 없는 부하는 죽인다. 왕건, 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 예,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필 궁예는 왕건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좋게 보면 궁예가 왕건을 아꼈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만약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뜻했죠. 그래서 왕건은 군사를 이끌고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 어디든 나가서 전투를 벌였고요. 후백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건이 거둔 승리 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후삼국 시대 최고의 상륙작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주 상륙작전이었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배를 이끌고 후백제의 땅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나주까지 용감히 쳐들어가 지금의 전라남도 일대를 빼앗고 쌀이 많이 생산되던 나주 평야까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견훤은 이 왕건 애송이 녀석이 감히 나주를 쳐! 내 이놈을 참교육해버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직접 100여 척의 함대를 지휘해 나주를 되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왕건은 견훤이 끌고 온 엄청난 숫자의 함선들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왕건은 어휴, 배가 참 많으시네, 모조리 불태워드려야겠다 라고 말하곤 개미떼같이 몰려오는 견훤의 함대를 향해 불화살을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견훤의 함대를 홀랑 태워버렸고요. 왕건은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견훤은 내가 왕건이를 너무 얕봤어,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가까스로 작은 배를 타고 탈출했다고 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궁예는 역시 내 신하들 중 으뜸은 왕건이니라, 이만한 충신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건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고속 승진을 해서 궁예에 이어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여서 다른 신하들의 존경도 한몸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예와 신하들이 모인 궁궐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궁예는 그날도 신하들을 앉혀놓고 말도 안 되는 관심법을 한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난 관심법으로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느니라, 관역을 꾀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며 신하들을 협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필 그날은 불똥이 왕건에게 튀었습니다. 궁예는 애꾸눈을 부릅뜨고 갑자기 왕건 쪽을 쏘아보더니 왕건이 내 놈이 욕심을 품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왕건은 깜짝 놀란 데다가 억울하기도 해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평소 왕건을 존경하던 한 신하가 귓속말로 그냥 그랬다고 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라고 살짝 귀띔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건은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아니, 제가 잠시 딴 마음을 품은 걸 어찌하셨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거짓 자백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은 이제 왕건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며 엄청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고 갑자기 생뚱맞게도 심각했던 궁예의 표정이 급 방긋하는 거였습니다. 궁예는 헤헤헤, 그럼 그렇지, 내 관심법이 틀릴 리가 없지 않느냐, 왕건이는 역시 진실된 신하로다 라고 하고는 왕건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헐, 진짜 엉뚱하죠? 사실 궁예에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궁예한테 궁예님의 관심법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건은 위기를 넘겼지만 다른 신하들은 관심법의 희생양이 되어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누구나 하루아침에 죄인 신세가 되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오늘은 누가 죽을지 또 내일은 누가 죽을지 몰라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며 다 함께 왕건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신하들은 궁예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왕건께서 새로운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뒤집자는 제안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왕건은 처음엔 펄쩍 뛰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건의 부인까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저 나쁜 궁예놈을 그냥 둘 건가요? 당신이 앞장서야죠 라고까지 말을 하자 왕건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궁예를 끌어내리러 출발합니다. 당시 후고구려에서는 왕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궁궐 앞으로 모여들어 왕건을 기다렸고, 이때 모인 사람들이 무려 몇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예를 모시고 있던 부하들조차 궁예를 버리고 왕건에게 달려와 힘을 보탰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궁예는 이 나라는 이미 왕건의 것이 되었구나 라고 하고는 백성의 옷을 입고 궁궐의 뒷문을 통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곤 며칠 뒤 배가 너무 고팠던 나머지 백성의 집에서 보리 이삭을 훔쳐먹다가 들키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백성에게 매를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궁예에게 살아남은 왕건은 이제 고려의 제1대 왕인 회조 왕건이 되었습니다. 왕건은 그동안 궁예에게 핍박받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주변의 호족들을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덕을 베풀어서 그들이 스스로 왕건의 부하가 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왕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대함으로써 신라가 견훤보다는 왕건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때쯤 북쪽의 발해가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면서 발해의 태자인 대광형과 그를 따라온 10만여 명의 발해 백성이 고려로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왕건은 나라를 잃은 발해 유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고려 땅에 잘 정착하도록 배려해줍니다. 그리고 훗날 이 발해인들의 후손들은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해주는 등 고려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후 왕건은 아주 순조롭게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순조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